그러면 왜 부결을 시켰느냐? 부결시킨 또 이유는 무엇이냐? 봤는데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뽑았는데 뭐 이미. 우리가 주민협의체 표결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 뽑았는데 왜 다시 하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협의체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았던 절차가 문제됐다는 건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선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차대로 했어.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직접 손으로 뽑으셨습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은 어떻게 주민협의체 위원이 됐습니까? 뽑기 했어요. 뽑기. 네.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 주민협의체 위원 할래요? 라고 손들어서 서류 다 낸 사람 대상으로 뽑기 한 거예요. 네, 뽑기 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주민협의체 위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몇 명이었죠? 10명. 10명의 추천이 있어야 돼.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아무런 지역사회 활동도 안 했는데 10명의 추천을 받고 주민협의체 위원 될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쉽지 않죠. 그 말인 즉슨 저희 함지기 쪽을 포함해서 저쪽도 조직적으로 후보를 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10명을 추천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 어떻게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후보 추천을 해요.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사람 대상으로 뽑기를 했는데 저쪽 김도영 현 주민대표 쪽 인원들이 좀 많이 뽑기가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가 과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주민협의체란 조직은 여러분들 추진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 주민협의체는 추진위원회가 아니에요. 조합을 직접 설립하기 하는 그 조합 직접 설립 제도 하에서 조합을 직접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이에요. 지원조직이야, 지원조직. 그래서 주민 손으로 안 뽑고 뽑기로 뽑은 거예요. 그런 임시조직의 임시적인 위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을 독점을 한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다 우리 손으로 뽑고 뭐 했으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데 그냥 뽑기로 뽑힌 사람들이 머릿속에 밀어붙여가지고 선거관리위원을 장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 위원인지 아세요? 9명 위원회예요. 9명 위원회. 9명. 근데 그 9명이 어떻게 선임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다 지명하나요? 아니에요.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분권돼 있단 말이에요. 선거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임 못하고 국회의장이랑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임 못하고 대법원장이랑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임 못하는 게 선거관리위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뽑기로 뽑힌 사람들이 다 100%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아니 주민협의체에서 다른 걸 의논하는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만큼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4명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들 보고 사임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럼 이 사람들 냅두고 중구청에 5분 더 추천해라. 그래서 9인 위원회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 4명은 괜찮은데 9명은 너무 숫자가 많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도 9명이에요. 9명이 뭐가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뭐 우리가 이미 한번 절차대로 뽑았는데 그거를 왜 또 뒤집으려고. 절차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자 4명의 선거관리위원회 뽑힌 그 절차도 정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로 5분을 중구청 추천으로 선관위를 뽑는 절차도 정당한 절차인 거예요. 서로 합의만 되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종교에 있는 뭐 성경책, 불경, 뭐 이슬람, 코란 이런 데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상호 합의인 거예요. 상호 합의. 상호 합의를 서술해 놓은 문서에 불과한 게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호 합의해 놓은 게 그랬다 하더라도 중간에 필요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규정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지면 뭐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심지어 법률이나 헌법을 바꾸려고 정치 세력들은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러면은 법률이나 헌법도 바꾸면 안 되겠네? 한 번 정해진 거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게 규정이에요. 무슨 근데 규정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규정에 맞게 했냐 안 했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공정하냐 안 하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규정이 맞았으니까 4명을 저쪽에서 100%다 서명하는 게 공정하냐? 아니면 규정을 조금 바꾸더라도 중구청에서 5분을 더 추천을 해서 9명 위원으로 가는 게 공정하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자꾸 호도하죠. 관점을 바꿔버려. 뭐 한번 선임해 놓은 위원회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나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게 규정인 거예요. 아니 무슨 주민협의체 선거관리 규정이 뭐 성경책입니까? 못 바꾸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만 토론하면 되는 거야. 그 규정을 이렇게 바꾸는 게 옳으냐 더 나으냐 안 나으냐 이것만 토론하면 되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니까. 자, 중구청 안병석 과장님 처음에 저희 함지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약간 좀 색안경 끼고 보셨어요. 처음에는 왜 선관위원 바꾸려고 그러고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대화하고 우리는 이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서 나온 결과는 승복하기 어렵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다.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그 이후의 결과를 양쪽에서 다 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깨끗이 승복을 해야만 선거 이후에 분란이 없다.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재선에 실패하고 낙선했잖아요.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사당 난입해가지고 불 지르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예. 불 질렀어요, 국회의사당. 승복이 안 되면요. 그런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절차들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해야 돼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거고 안병석 과장님이 저희 함지기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저희 함지기의 제안에서 중구청의 제안으로 변경돼서 주민협의체 위원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우리가 함지기가 올렸습니까? 중구청이 올린 거예요. 중구청이. 저희는 최초 제안자일 뿐이고 중구청이 그걸 협의체 정식 안건으로 부의를 시킨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럼 중구청은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안 맞으면 그걸 정식 안건으로 올렸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민협의체위원회하고 판단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저희 함지가 얘기한 게 뭐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선거 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세력에서 다 100% 차지하지 말고 그럼 너희도 인정을 해줄 테니 너희가 한 4명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도 안 할게. 너희가 어차피 공정성 시비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중구청이 추천하는 걸로 합시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중구청이 추천하는 인사가 선거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 여건만 마련해 둡시다. 라고 한 건데 그거를 2번 연속 8월 2일, 8월 7일 2번 연속 부결시켰어. 저쪽에서.
그래서 안명석 과장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날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주민협의체에 참석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날 분위기. 첫 번째는 안명석 과장님이 약간 좀 읍소하듯이 했어. 처음에는. 근데 8월 7일 날은 거의 뭐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어요.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명석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본인도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이건 적어도 함지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양쪽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지금 중구청 공공지원제도 하에 있는데 중구청을 못 믿으면 그럼 누굴 믿어? 그러려면은 중구청 공공지원을 왜 신청했습니까? 저쪽에서? 왜 신청했어요 도대체? 중구청도 못 믿으면. 저희도 한때 그랬었어요. 중구청 못 믿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근데 지금은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구청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중구청의 공공지원을 받들어서 선거 관리도 맡기자는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저쪽에서. 자, 지금부터 거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추정도 담겨있고 제 의견 담겨있긴 하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저쪽은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안 놓고 싶어 할까? 왜 안 놓고 싶어 할까요? 뭔가를 자, 그 단서는 주민협의체 회의 때 안병석 과장님이 든 사례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조합 구역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지난달에 7월 달에 중구청이 한 재개발 조합으로 행정지도 공문을 보냅니다. 너희 조합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합 임원 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시켰는데 우리 중구청이 보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조합 임원 자격을 박탈시키면 누가 조합 임원을 한다는 얘기냐. 이거 다시 원상복구 해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조합 창립총회 인가 안 내주고 사업시행 인가 받을 생각 하지 말어. 요렇게 행정지도를 했어요. 그게 지난달이래요. 안명석 과장님이 지난 8월 7일 회의에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 안건을 설명하면서 너희 왜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하는 거야? 어? 니네가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저쪽에서 선관위를 장악을 하고 놓지 않는 이유가 행여나 저쪽이 아닌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다른 어떤 선거 관리 업무를 빙자한 또 다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함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함지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자꾸 그래. 그게 아니에요. 조합장 후보 등록도 막을 수가 있고요. 다른 조합 상근이사, 비상근, 감사 이 후보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임원 박탈 자격 처분을 취소시키려면 몇 년이 걸려 또. 그 사이에 해먹을 거 다 해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구청의 행정지도도 말 그대로 행정지도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 해당 조합에서 중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안 들으면 그만이야. 자, 인간 내주지 마. 저기 사업식 인간 내주지 마. 우리 그냥 버틸게. 하고 뭉개면 답이 없어. 그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 그래도. 손해볼 게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번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되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고 뭉개기 모드에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절차를 객관적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8월 7일 회의에서 안명석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선관위가 이상한
결정을 하면 행정지도 하시면 되겠네요. 왜 선관위 구성을 바꾸려고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늦는다고. 그 사람들이 뭉개고 버티면 답이 없어요. 소송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답답하죠? 내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자, 저희 함지가 왜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어느 한쪽 후보가 100% 구성하는 거 없어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선수가 심판을 왜 선임합니까? 선수가 심판을. 응? 아니,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심판이 일본 사람이어봐. 우리 승복하겠어요? 축구 한일전 하는데 심판이 일본인이 나섰어. 근데 물론 그 일본인 심판이 세계 뭐 피파에서 막 최고 랭킹 1등 심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전에 나오면 안 되지. 응? 그런 게 위원회 제척과 기피 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원회 들어가 있어도 내가 그 심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하거나 기피 신청을 해야 돼. 회피 신청을 하거나.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하겠어요? 안 하지. 아이고, 얼씨구나 그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위원회 구성을 잘 해야 그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지기의 그 입장은 단호합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구청이 공공지원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선거관리도 우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사업 조합 임원 선거관리도 공공지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공공지원 받아들이면서 왜 유독 조합 임원 선거관리만큼은 공공지원 거부하는 겁니까? 왜? 왜 그분들 4명으로 다 운영돼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협의체위원이 뭔데 그게? 다 뽑기로 뽑았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운명을 뽑기로 뽑은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아야지 대표자를. 왜 그 사람들 농단에 놀아나요? 그건 아니지.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안배석 과장님도 그 회의가 끝나고 8월 7일 회의가 끝나고 김도영 현 주민대표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 당신이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김도영 씨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했고 그렇게까지 중구청이 우리 중구청을 믿고 선거관리위원 구성 업무를 맡겨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2번 다 쌩깠어 한마디로 저쪽에서. 애초부터 중구청에서 그 인원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뭐 이제 뭐 이게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적으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최초에 선임되기 전에 그렇게 공공지원이 바로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네. 그리고 중구청에서도 보니까 지난달에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중구청 관할 재개발 조합에서 상대방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선관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 근데 이유를 보니까 저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 저 사람이 하면 조합장에 나와서 조합장이 만약에 되면 우리 재개발 사업은 잘 못 갈 것 같아. 이런 이유로 박탈시켜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근데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거를 취소하려면 법원으로 가야 돼. 그게 몇 년 걸려, 그게. 그 시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차를. 아이, 설마 그런 이유로 후보 자격까지 박탈? 했어요, 지금. 제가 들은 사례가 아니고 중구청 안배석 과장님이 8월 7일 주민협체 회의에서 든 사례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지도를 했었다.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시간이
자,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쭉 정리해서 한 번 더 글로써 한번 남길 예정이고요. 그 글 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글을 좀 자주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네. 또 아무 글이나 올리지 않았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카톡 네. 그 방에 문대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자주 참여는 못하지만 읽어보기는 다 하거든요. 근데 좀 자주 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하고, 어쨌든 뭐 향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 김도영 부위원장하고 면담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뭐, 지금 안철 과장님은 공공전 끝나겠다는 입장이니까, 정말 이렇게 끝낼 건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고요. 잘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어느 누구 쪽에 편들자는 게 아니고, 공정에 가자는 거니까. 아니, 중구청 공공지원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게 이게 누구 편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좀 받아들여져서, 서로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